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올해 11월에 사상 처음으로 태풍 4개가 동시에 발생했습니다. 남해 먼 바다에서 지난 4일 22호 태풍을 시작으로 일주일 사이에 4개의 태풍이 발생했는데 다행히 태풍들이 한반도와는 멀리 떨어져 있어 직접적인 영향이 없겠습니다. 내년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가 올해의 5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심사 탈락자가 추가로 발생할 수도 있어 신규 전문의는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이탈한 영향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고온 초전도 자석이 영국의 핵융합 발전소 건설 국가 사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기존 핵융합 시설에 사용되는 초전도 자석보다 크기는 작고 자기장은 3배 더 세면서 비교적 고온에서 작동될 수 있어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로 평가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를 정부 개혁을 담당할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 내정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과도한 규제를 줄이고 정부 지출 낭비를 없애 재정을 효율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올해 11월 사상 처음으로 태풍 4개가 동시에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기상청은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지난 4일 22호 인칭이 발생한 뒤 9일에는 필리핀과 괌 부근 해상에서 23호 도라지와 24호 마니가 연이어 발생했고 12일에는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또다시 25호 태풍 우사기가 추가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먼 남해상에서 11월에 동시에 태풍 4개가 생겨난 건 7년 만이고 11월 발생으로 보면 1951년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처음입니다. 태풍의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지역은 필리핀으로 지난 주말 이후 태풍 인칭과 도라지의 연이은 강타에 이어 이번 주 남은 두 태풍의 영향을 더 받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들 태풍 가운데 인칭은 현재 베트남 부근에서 열대 저압보로 약화했습니다. 기상청은 동시 발생한 태풍들이 한반도와는 멀리 떨어져 북상하고 있어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 날인 14일은 예년보다 포근하겠지만 오후부터 전국에 비가 내리고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기상청은 14일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 영향으로 전국이 점차 흐려지겠고 오후 늦게 수도권 등 북서쪽 지방부터 비가 시작돼 밤에는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의 양은 서울 등 중부지방은 5mm 미만으로 많지 않겠고 남부지방은 5에서 30mm로 예상됩니다. 14일 아침 기온은 서울 11도, 대전 9도, 광주 10도, 대구 8도로 예년보다 3, 4도 높아 크게 춥지 않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18도, 광주 20도, 대구 19도로 예년보다 3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기상청은 올해 수능일은 예년보다 기온이 높지만 일교차가 크고 오후 늦게 비가 내리는 만큼 온도 변화에 수험생들의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부각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예상대로 정부 효율부 수장에 내정됐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경선 후보였던 인도계 사업가 비벡 라마스와미도 함께 부서를 이끌 것이라면서 이는 세이브 아메리카 운동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가족 사진에 등장하고 트럼프의 손녀는 삼촌이라고 부른다는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 엄청난 돈과 노력을 쏟아부은 트럼프 당선의 1등 공신은 이제 최강 마쿠 실세로 등극했다는 평가입니다. 지난 5일 선거일 이후 거의 매일 트럼프 당선인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내각 인선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미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머스크는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온라인 투표를 벌이며 미 상원 지도부 선출 경쟁에까지 개입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에 이미 머스크에게 정부 개혁을 담당할 정부 효율부를 맡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Elon, because he's not very busy, has agreed to head that task force. Be interesting. If he has the time, that'd be a good one to do it, but he's agreed to do it. Whether it's direct taxation or government spending, it either becomes inflation or it's direct taxation. Your money is being wasted, and the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is going to fix that. 인도계 출신 기업가이자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였던 비벡 라마스와미도 머스크와 함께 정부 효율부를 이끌 예정입니다. 라마스와미 역시 경선 후보 사퇴 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해온 최측근으로 꼽힙니다.
If you want to revive national pride in this country, vote Trump. If you want to stay out of World War III in this country, vote Trump. If you want to make America great again, vote Trump. 트럼프 당선인은 2명의 훌륭한 미국인이 세이브 아메리카, 미국 고하기 운동의 핵심인 대규모 구조개혁을 위한 길을 닦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최강 실세로 떠오른 머스크는 정부 효율부 수장의 역할과 별개로 외교 분야에도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 이어 트럼프 당선인이 세르비아 대통령과 통화할 때도 배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사업가인 머스크가 국가 안보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민감한 문제까지 논의되는 정상 간 대화에 참여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세계 1위 전기차 업체인 중국 비아디가 내년에 우리나라 승용차 시장에 진출합니다. 비아디 코리아는 국내 시장에 승용차 브랜드 출시를 위한 검토를 완료하고 출시를 공식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시 목표는 내년 초로 현재 지역별 판매와 서비스 네트워크 구축, 인력 채용, 차량 인증 등 준비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세계 시장에서의 성공 경험과 기술력으로 한국 소비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브랜드가 되기 위해 착실히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비아디 코리아는 지난 2016년 한국 시장에 진출해 전기 지게차와 버스, 트럭 등 상용차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인공지능과 카카오톡 대화창을 활용해 노동법을 쉽게 알려주는 검색 서비스가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법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이 카톡으로 대화하며 쉽게 법령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AI 노동법 지식 검색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채팅창에 질문을 올리면 AI와 대화를 하면서 복잡한 노동법 정보를 찾아주는 방식이며 이를 이용해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나 최저임금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근로감독관 AI 지원 시스템 누리집을 열어 민원인이 대화형으로 진정서를 접수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시범 운영 기간에는 임금과 근로시간, 실업급여 관련 지식만 검색할 수 있습니다. 관제적 수지 적자가 현재는 내수가 일부 회복되었으나 소매 판매 부진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도소매업 취업자가 3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고 건설업도 6개월째 뒷걸음질 쳤습니다. 일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는 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 같은 달보다 8만 3천 명 증가에 그쳤습니다. 지난 5월 8만 명 이후 가장 작은 증가폭으로 넉 달 만에 10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내수와 밀접한 도소매업과 건설업 고용이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도소매업은 14만 8천 명이 줄었는데 3년 3개월 만에 최대폭 감소입니다. 의류와 통신기기, 자동차 부품 판매가 줄며 8개월째 마이너스가 계속됐습니다. 소매 판매가 부진한 데다 무인화와 온라인 전환, 점포 대형화 등 구조적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인터넷 쇼핑이라든가 전자상거래 무인 사업장 셀프 개선 이런 부분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소매 쪽은 한 1년 정도 잠깐 약간 횡보를 하는 상황은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산업군에 해당이 되고요. 건설 수주가 줄며 건설업 일자리는 9만 3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건설업은 6개월째 취업자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제조업도 3만 3천 명 줄며 4개월째 고용이 감소했고 농림어업도 6만 7천 명 줄었습니다. 반면 보건복지업과 교육서비스업, 숙박, 음식업은 고용이 증가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고령층이 고용시장을 견인하고 청년층에서는 감소하는 추세가 이어졌습니다. 60세 이상 취업자는 25만 7천 명 늘어난 반면 20대는 17만 5천 명이 줄었습니다. 일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는 244만 5천 명으로 20만 7천 명 증가했습니다. 쉬었음은 10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건설업과 자영업, 청년 등 고용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민간 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해 3차 투자 활성화 대책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1월과 12월에는 민간 소비 여건 개선과 기조 효과 등으로 고용 증가 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우인석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상업용 핵융합 발전소를 세우기 위해 여러 나라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우리나라 연구진의 고온 초전도 자석이 영국 국가 핵융합 사업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초전도체는 핵융합에서 꼭 필요한 물질인데요. 사업의 성공 여부에 시선이 쏠립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폭발 위험 없이 안전하고 폐기물 없이 깨끗하고 원재료까지 무한한 꿈의 에너지 기술 핵융합. 연구 개발 역사로 따지면 핵분열인 원자력과 비슷한 나이지만 생명의 원천 태양에너지와 같은 원리인 핵융합은 8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어려운 도전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국제 핵융합로 건설 사업 이터를 보면 항공모함을 들어올릴 만큼 강한 자석으로 자기장을 만들어 1억 도의 플라즈마를 가두기 위해 에펠탑 3개 무게인 융합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건설 비용 20조 원, 40년 가까이 걸리는 초대형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난 2019년 핵융합로의 크기와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는 돌파구가 생겼습니다. 이터 사업의 자석보다 3배 정도 센 자기장을 생성하면서도 크기는 390g으로 매우 작고 절대 온도보다 100도 높은 영하 173도에서 작동되는 고온 초전도 자석이 개발된 겁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고온 초전도 기술도 소형화의 어떤 가능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기술로서 등장한 다음에 저는 역설적으로 어떤 걸 느끼냐면 이 청정 에너지에 대한 인류의 의지가 어떤 정말 이만큼의 희망이라도 보이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자본이 투입이 돼서 CFS 이후에 지금까지 현재 저희 전 세계에 뭐 전부 다 초전도 방식은 아니어도 40개 이상의 스타트업이 확인되고 있거든요. 핵융합 가속화의 문을 연 한승윤 교수의 초전도 자석을 영국 원자력청이 주목했습니다. 2040년까지 20만 가구에 실제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핵융합 발전소 건설을 목표로 한 영국 국가사업에 서울대에서 개발한 이 자석을 사용하기로 한 겁니다. Fusion by 2040 on the grid is a reality and it's going to happen here in the UK before it happens anywhere else in the world. 서울대가 경쟁자인 미국 스타트업에 맞설 고온 초전도 자석을 보유하고 있는 데다 전 세계 공급망 형성에 한국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They are world leading in certain aspects of HTS technology which we believe our power plant will require. You need to stimulate a supply chain, not just to prove novel technologies for the prototype, but also to provide the industry to sustain a commercial fleet of fusion power plants. 기후 위기와 에너지 수요, 다급한 두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시대. 불가능으로 보였던 핵융합 상업화를 위해 영국이 우리 서울대와 손을 맞잡은 이번 사업이 실제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세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해군이 함정에서는 처음으로 대형 무인기를 이륙시키는 전투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미래 해전은 무인 전력이 좌우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육상 공중에서와 마찬가지로 해상에서도 유무인 복합체계 구축이 활발해지는 양상입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대형 수송함인 독도함에서 무인기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모하비로 명명된 이 무인기는 하늘의 암살자로 불리는 MQ-9 리퍼보다 크기는 작지만 단거리 이착륙이 강점입니다. 이번에 육상이 아닌 바다에서 전투 실험 비행이 실시됐는데 해군은 100m 안팎의 짧은 활주로에서도 이륙이 가능한 무인기라고 전했습니다. 독도함에서도 성공적인 이륙이 가능할지 우려도 있었지만 해당 무인기는 비행 갑판을 딛고 힘차게 날아오릅니다. 약 1시간 동안 동해 상공을 누빈 모하비는 이번엔 육상 활주로에 안전하게 착륙하며 첫 실험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함정에서 이착륙이 가능한 고정익 대형 무인기의 운용 가능성을 검증하고 최적화된 함정 형태 및 필요한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기회였습니다. 최근엔
무인 수상정을 집단으로 운용하는 시험도 실시됐습니다. 사격 명령을 받은 무인 수상정이 기지를 떠난 뒤 영해를 침범한 가상의 적 함정을 제압합니다. 인명 피해를 줄이고 적은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해상 기반 유무인 복합 체계가 빠르게 구축되고 있습니다. 무인 전력을 운용하기에는 장소나 공간 제약이 많지만 이에 맞춰 최적화된 기술을 모색하는 중입니다. 해군은 앞으로 다양한 무인 전력을 확보해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를 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대한의학회는 12일 오후 5시에 마감된 2025년도 전문의 자격시험에 모두 566명이 원서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의학회가 집계한 올해 전문의 시험 응시자 2,782명의 20.3% 수준으로 신규 전문의 배출이 급감할 우려가 커졌습니다. 전공의는 인턴 1년, 레지던트 3, 4년을 거쳐 시험을 통해 전문의가 되는데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수련 과정에서 대거 이탈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시험 접수자들은 응시 자격 심사를 거쳐야 해 심사 탈락자가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2025년도 전문의 자격 시험은 1차 필기가 내년 2월 14일에 치러지고 같은 달 18일에서 21일에 2차 실기 구술 시험이 이어집니다. 내년 1월에 치러질 의사 국가 필기 시험에 올해 대비 10%의 의대생만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내년 1월 치러지는 의사 국시 필기 시험에 모두 304명이 지원했습니다. 통상 의사 국시는 1년에 한 번 시행하며 9월에서 10월에 실기시험, 다음 해 1월 필기시험 순서로 치러집니다. 지난 9월 치러진 실기시험에는 모두 347명이 응시했고 이 가운데 304명만 필기시험 접수를 해 내년도 신규 의사는 최대 300명 정도에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동덕여자대학교가 장기적으로 남녀공학 전환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재학생들이 본관을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가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부 다른 여대에서도 남학생 입학을 두고 시끌시끌한 모습인데 학교 측과 학생들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굳게 닫힌 문으로 덕지덕지 대자보가 붙었습니다. 여기저기 계란을 던진 흔적도 남았습니다. 남녀공학으로 전환을 논의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동덕여자대학교 학생들이 본관을 점거해 농성에 나선 겁니다. 여성 교육을 통한 교육 입국, 창학 정신을 바탕으로 설립된 학교입니다.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 것은 우리 대학의 설립 이념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또 학교 측이 교수 확충과 교육시설 투자 등은 외면한 채 엉뚱한 데 힘을 쏟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전임 교수 확충이나 시설물 관리 문제 등은 정말 몇 년 전부터 꾸준히 나오던 내용이라 그것도 해결되지 않은 채 또 공학 전환을 한다는 게 더... 동덕여대는 학교 발전 계획 논의에서 공학 전환이 거론되긴 했지만 정식 안건으로 상정된 적이 없다며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학 중인 학교 낙과를 상징하는 점퍼들이 줄지어 놓여져 있습니다. 학생들이 항의 의미로 벗어놓은 건데요. 공학 전환을 둘러싼 논란은 다른 여대에서도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신여대에서도 국제학부에서 남학생을 뽑는다는 소식이 알려져 점퍼를 벗어두고 근조 화환을 놓는 등 동덕여대와 비슷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학생이 어떠한 과든 전과할 수 있고 복전할 수 있기 때문에 학부까지 남학생의 입학을 허용을 한다라는 거는 그냥 모든 곳에서 남자의 출입이 가능해진 경우라고. 성신여대 측은 국제학부에 대해 오로지 정원외로 외국인만 선발하는 것이라며 공학 전환과는 관계가 없고 학부에도 교류협정으로 공부하는 남학생들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남녀 공학 전환을 두고 여자대학에서 잇따라 잡음이 터져 나오며 학교 측과 학생들이 어떻게 합의점을 찾아갈지 관심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동해안 대표 석호이자 철새 도래지인 강릉 경포호에 대규모 분수 설치가 추진되면서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수질 개선과 관광 효과를 기대하는 찬성 측과 생태계 훼손을 우려하는 반대 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릉시가 약 250억 원을 들여 분수 설치를 비롯해 수질 개선 사업을 추진 중인 경포호. 둘레 4.3km 호수를 에워싸듯 분수 설치를 찬성하는 현수막이 줄지어 내걸렸습니다.
이곳 경포호에 설치될 분수는 길이 400m로 물줄기는 최대 150m 높이까지 뿜어 올릴 수 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되면 내년 상반기부터 운영됩니다. 바닷물 유입 증가로 악화된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분수 시설에는 산소 공급 장치가 포함됩니다. 찬성 측은 분수가 수질 개선과 함께 호수 생태계를 복원하고 관광 자원으로서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주장합니다. 수질이 더 악화되고 악취가 심하여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멀어지고 있음을 강릉 시민들을 통감하고 있다. 이제는 물순환과 수질 개선은 물론 새로운 관광 인프라를 구축으로. 하지만 반대 측은 인공시설인 분수가 경포호의 자연 생태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반발합니다. 수질 악화 문제는 과장됐고 분수의 수질 개선 효과도 검증이 필요하다며 사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강릉시가 해야 할 것은 경포호 인공분수 사업 즉각 철회와 전문가, 시민이 함께하는 공개적인 경포호 수질 점검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강릉시는 지난 6월 국가유산청의 조건부 허가를 받았고 강원도 도립공원위원회의 심의 등 추가 행정 절차를 준비 중입니다. 20여 년 전에도 찬반 논란 끝에 무산된 경포호 분수 사업. 이번에도 자초될지 아니면 계획대로 설치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예비 신부가 웨딩드레스를 입어보려면 내야 하는 드레스 피팅비, 메이크업을 아침에 받으면 내야 하는 얼리 스타트비, 그리고 웨딩 사진 파일을 받기 위한 구입비 들어보셨습니까? 예비 부부들이 수백만 원을 주고 결혼 준비 대행 업체와 스튜디오와 드레스, 메이크업 상품 계약을 맺어도 업체들이 이런 명목의 금액을 따로 요구하는 문제가 끊이질 않았는데요. 공정위가 이른바 스드메 갑질 약관을 고치도록 조치에 나섰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결혼 준비 대행 업체와 드레스와 메이크업, 스튜디오 사진을 뜻하는 스드메 상품을 계약한 A씨. 본격적으로 준비가 시작되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반복됐습니다. 드레스를 셀렉도 안 했고 아무것도 안 했고 그걸 보러 가는 날에 일주일만 일정을 연기해달라 그랬더니 갑자기 위약금 5만 5천 원을 내라. 웨딩 사진을 찍을 때는 당연히 포함된 줄 알았던 사진 원본 추가 비용을 요구받았습니다. 원본비를 반드시 44만 원, 55만 원씩 받거든요. 사실상 이거는 옵션 선택이 아니라 필수 항목인데 그럼 패키지에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처럼 예비 부부를 괴롭히는 스드메 계약 관련 잡음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당연히 입어봐야만 하는 드레스를 고를 때는 드레스 피팅비를 내야 하고 예식 시간이 점심시간대인 경우 아침 일찍 메이크업을 받으면 이른바 얼리 스타트 비용을 요구하는 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개 결혼준비 대행 업체의 약관을 살펴보고 업체들이 그동안 추가 요금을 받아온 이러한 필수 옵션을 기본 서비스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또 위약금 세부 기준을 불명확하게 표시하고 과도한 위약금을 물리는 등의 다른 불공정 약관 5개도 시정했습니다. 소비자가 계약에 앞서 전체 스드메 서비스 비용을 정확히 인지하고 비교하기 어려워진다는 점, 결혼이라는 중요한 행사를 앞둔 소비자의 거래상 지위가 취약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와 같은 구성의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합니다. 인생에 한 번뿐이라는 예비 부부들의 심리를 노린 웨딩업계 갑질. 공정위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시정된 약관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점검하고 업계 전반의 관행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앞두고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청심환을 먹는 수험생들이 있을 텐데요. 청심환이 긴장 완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자칫 긴장감을 너무 없애 졸음이 몰려올 수 있고 몸에 맞지 않으면 오히려 심장이 빨리 뛸 수 있다고 하는데요. 평소와 같은 생활 패턴과 식습관으로 안정을 찾아서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길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